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영 안 났는데 제 목소리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또 갑자기 유가 급등 우려와 같은 그런 기사들이 또 넘쳐나고 있는데요. 유가 문제는 또 물가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 현재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플레 재점화 우려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 힘들다고 연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정세 격화로 내려가던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물가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올해 들어서자마자 최근 집중되고 있는 유가 급등 우려에 대해서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에 있는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과 미국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향후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번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최악의 경우 $15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확전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작년 11월에는 이란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먼저 직접적으로 공격만 안 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 자기들도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사전 경고를 안 한 걸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도 장기화되고 있어서 골치 아픈 판국인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동 지역 확전까지 추가되면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중재에 나서는데 더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한테도 확전을 자제하라는 강한 권유 아닌 권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하마스 소탕 작전 역시도 시가전 특징상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그 작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전쟁 초기의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가는 시장 걱정처럼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후의 유가 흐름은 하락세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동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동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의 종교적인 갈등부터 이슬람 국가끼리도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종파 간의 갈등도 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반군이 부딪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수니파, 시아파 각각의 무장단체들이 세를 과시하려고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그쵸. 요 중동 문제는 캔들피그님이 전문이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또 이런 무장단체의 사우디나 이란 등이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 관계 꼼꼼히 알려고 하면 막장 아침 드라마 관계보다도 더 헷갈릴 거예요. 아무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변수가 또 큰 동네가 이 중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큰 확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중동 정세의 특징을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확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충돌이 딱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끝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계와 투자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야 전쟁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선을 긋고는 있었지만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란이 이렇게 계속 뒷짐지고 빠져있지는 않을 텐데 어떤 계기든 명분이 되었든 배후에서 조정하든 직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를 이란이 유리한 판으로 활용할 텐데 같은. 그쵸. 당시에는 당장 확전 양상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찝찝한 부분이 계속 깔린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가 좀 쉬워야 되니까 톡 까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요. 국제정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마스의 공격 배후는 이란일 거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이란은 미국 제재의 장기화로 고립되고 있는 와중인데 한편으로 중동의 패권 경쟁국인 사우디는 미국이 판 깔아주고 유대국가 이스라엘하고 서로 수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 그 수교가 이루어지면 중동의 주도권이 이제 사우디 쪽으로 확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판을 깨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중국 중재로 이란은 속내야 어떻든 이란은 사우디랑 당장은 관계 정상화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라 이란이 사우디 쪽에 뭘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는 창설 당시부터 이스라엘 파괴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가 있고, 하마스 얘들은 바로 위에 붙은 나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이 밀어주고 있는 무장정파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란이 하마스의 직접적인 배후든 헤즈볼라 한 다리를 걸쳐서 배후가 되어 있든 어쨌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혼란을 만들어 준다면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 유대국가랑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난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진행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쨌든 사우디도 이슬람 쪽에 서야 되니까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란이 그렇게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는 막기는 막았는데, 근데 이란이 원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란은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핵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경제가 엉망인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율도 40%대를 찍다 보니까 국민 불만도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국민 불만이라는 게 극에 달해 있을 때는 평소에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사건도 그게 불씨가 돼서 대국민 시위나 소요 사태로 증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에 이미 이란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히잡 시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경제 문제로 이란 지도층에 대해서 국민들 반감도 큰 상황이었는데 이란의 한 여성이 히잡을 똑바로 안 썼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그 뒤에 의문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촉매제가 돼서 엄청난 시위로 번졌고요.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란 정부에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민심을 더 자극했겠죠. 네,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고요. 이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민심을 추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타이밍상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때에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유가를 크게 올리든지 해야 이란이 협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거. 그쵸. 어떤 명분이든 계기든 뭐가 됐든 이란이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제재 일부라도 풀기에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건덕지를 만들기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전쟁 초반에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도 안 보이고 생각보다 중동 정세가 그렇게까지 불안정하게 번지는 모습도 크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초가 되니까 중동 불안 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레바논 수도에서 하마스의 정치국 서열 2인자하고 하마스 군사 조직의 지도자 등 6명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연이어 다음날 3일에는 이란에서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10분 간격으로 터진 두 발의 폭발 테러로 100명 이상이 죽었고 200명이 넘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터지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죠. 앞에서 솔레이마니 추모식이라고 했는데 이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인데 이란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외 무장단체 지원을 책임지던 역할을 했었는데 2020년 트럼프 정권 때 닌자 폭탄인가 하는 칼날이 나와서 딱 표적한 대상만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미국한테 제거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폭탄이 터졌고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테러 사건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 IS에서도 자기들이 했다고 공표는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을 테러와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보복을 다짐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 했고를 떠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판키울 명분으로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서 올 초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중동 확전 위험이 커지고 갑자기 유가 급등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언론의 신년부터 유가 이야기, 중동 이야기가 도배가 된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판을 키우게 되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세계 주요 원유 수송 루트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시켜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물량은 하루 1,500만 배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 쿠웨이트 등의 주요 중동 산유국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이런 중동 정세 격화로 인한 유가 불안정 원인 말고도 추가로 리비아에서도 문제가 터지는데 하루에만 3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리비아 최대 유전에서 시위가 더 격화되면서 안 그래도 줄고 있던 원유 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일까지 겹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작년 10월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홍해 입구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불특정 다수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일까지 잦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선박들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서 남아프리카를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둘러가는 그런 우회로를 선택해서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량의 10%가 이 홍해 수에즈 운하 루트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티 반군도 이란이 지원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이죠. 네. 아무튼 올해 들어 이란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중동 정세 불안정이 더해지고 리비아 원유 생산 차질 등 다른 복합 요인도 많아서 유가 관련해서 되게 불안정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 많은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에 중동 확전 위험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가 상황을 가지고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반응이 있는 게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 얘기를 할 때 보면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고 올해 기업 실적도 개선될 거고 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중동 정세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불안정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하는 얘기가 중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정도로 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이 중동 불안정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을 상쇄시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 필요할 때마다 경기가 회복될 거다, 침체다 하면서 대전제 자체를 유리한 대로 엎어버리네요. 이게 참 그때그때 상황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전제를 바꿔버리는 태도가 되게 참 모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정세 불안이 올해 들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